나흘 뒤인 26일 한승수 총리는 담화를 통해 불법 시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다음 날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사옥 앞에 항의 시위에 대해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를 힐난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청와대만 지키면 나라는 무법천지돼도 그만인가. 시위대는 조선일보 일부 부서가 들어있는 코리아나 호텔 건물에 몰려왔다. 시위대는 서울시 의회 입구에선 조선일보 신문 수송 차량의 운송을 방해했다. 그러나 25일 저녁 7시 500명밖에 안 되는 시위대가 태평로 대로를 차지할 때부터 경찰은 막는 흉내도 내보지 못했다. 청와대로 가는 길만 지켰을 뿐이다. 사설이 나온 그날 정부 대변인인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곧바로 조선일보를 찾아가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법무장관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최루액 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경찰은 촛불 집회를 주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구속했고 시민단체 사무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이렇게 조선중앙동아는 정부에 대한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했지만 독자들의 신뢰는 최근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재단이 지난 5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 5천 명을 1:1 면접조사에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사안에 대해 TV와 신문, 인터넷 등이 동시에 보도했을 경우 TV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61.7%로 가장 많았고 신문은 인터넷에도 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언론 수용자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KBS, MBC를 꼽았고 그 다음 자리를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차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3.7%를 기록했고 동아와 중앙은 각각 2.2%와 2%로 5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매체에 있어서도 KBS 31.1%, MBC 21.6% 순이었고 네이버가 13.5%, 조선이 4.5%, 다음이 3.2%였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최근 촛불 집회 전국과 맞물려 조중동이 인터넷 포털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지만 언론 수용자들에게는 별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영문 기자. 그동안 조중동은 KBS와 MBC 방송이 편파 왜곡 보도를 해왔다고 이렇게 비난을 해왔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바보 아닌가 싶어요. 이 편파 왜곡 보도를 하는 방송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 조선중앙동아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독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 는 광우병 우려를 부추기는 어떤 보도를 했고 왜 지금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밝혀내곤 합니다. 또 촛불 집회를 폄하하고 사실상의 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고 짜깁기를 하고 있는지를 꼬집어내곤 합니다. 촛불 집회의 진짜 배우를 찾습니다. 지난달 말 한 네티즌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 아고라에 올린 글입니다. 이 네티즌이 말하는 배우는 누굴까? 배우는 바로 조중동. 본문을 보니 조선동아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이 쭉 뜹니다. 모두 광우병 관련 기사들.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부터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우병소 도살, 소각대 토양 지하수 감염 우려, 노출된 인간 광우병 빙산의 일각, 광우병 쇠고기 협상 대상 아니다. 이른바 광우병 대담을 떠올릴 만한 자극적인 제목들이 가득합니다. 정권이 바뀐 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곧바로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버린 조중동의 논조를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전국에서 이런 조중동의 모습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네티즌들은 우선 보수 신문들이 절묘하게 사실을 짜깁기하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6월 24일 조선일보는 KBS 앞에서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보수단체 회원들을 협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촛불 시위대 900여 명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던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을 둘러싸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했다. 위협을 느낀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찰의 보호 속에 텐트를 걷고 철수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본 네티즌들이 재구성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일 저녁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이 KBS 규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KBS 수호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을 둘러싸고 강목으로 된 피켓을 휘둘렀고 이 여성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촛불 집회에 참가하던 900여 명이 여의도로 이동했고 보수단체에게 천막을 철거해 줄 것을 그리고 누가 폭행에 가담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강목과 쇠파이프 등이 가득 실린 보수단체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고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기자라면 이 기사의 제목은 아래와 같이 수정돼야 합니다. 보수단체 50명, 1인 시위하던 여성 집단 폭행. 하지만 조선일보는 사건의 발단이 된 처음 폭행 사건은 기사 맨 뒤에 짧게 두 문장으로 처리했습니다. 날카로운 미디어 비평도 이번엔 네티즌 몫이었습니다. 6월 30일 조선일보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일면과 오면에 실었습니다. 촛불 집회의 목적이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영방송 사수 등 다른 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견해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6.9%가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촛불 집회 변질 67%, 시민은 돌아가고 깃발만 나붙기는 꾼들만의 구판. 그러자 한 네티즌은 갤럽의 여론조사 문항부터 분석하며 이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첫째, 촛불 집회의 목적이 변화했느냐를 아는지 묻는 질문. 둘째, 촛불 집회의 목적이 변화했다는 여론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 셋째, 촛불 집회의 목적이 변화한 것에 대해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이다. 이런 다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사되어서도 안 되었고 조사 결과를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집회의 목적이 달라진 것을 변질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는 겁니다. 촛불 집회가 장기화되자 촛불이 경제 위기를 더욱 부추긴다는 경제 위기론 기사가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양상을 띠고 있는 반정부 불법 시위는 의류업, 세탁업, 목욕업 등의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송파구 소상공인위원회 이종덕 부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로데오 거리의 상점들은 촛불 시위 이후 많게는 80%까지 매출이 떨어졌다. 제발 촛불이 꺼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실제 매출이 줄었는지 문정동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작 25살 학생인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었어요. 가까이 사니까 직접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가보게 된 것 같고 촛불 집회랑 매출액이랑 과연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그냥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의심이 되는 기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네티즌이 큰 매장 15곳을 돌아본 결과는 어땠을까? 답변을 거부한 2곳을 제외하면 거의 다 촛불 집회와 매출 감소는 연관성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원래 비수기라는 겁니다. 이종덕 부위원장의 말은 근거가 없고 현 정부의 언론 장악이 의심된다고 대답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작년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올해 매출 감소액이 작년 현 시점의 감소액이 작년이랑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원래 떨어지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격렬한 반응을 하신 분도 극소수 있으셨고 진짜 황당하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증적인 취재로 동아일보의 기사가 현실과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낸 겁니다. 아고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네티즌의 반격이 한창이던 6월 27일 조선일보는 한 인터넷 시장 조사 기관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다음 아고라가 소수 네티즌의 의견에 휩쓸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우병 위험성 논란과 관련 인터넷 게시판이 소수의 네티즌에 의해 채워진다는 심증은 제기돼 왔으나 정량적 수치로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의 다음 아고라 게시물 74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의 네티즌이 전체 글의 70%를 썼습니다. 특히 상위 10개의 아이디가 무려 21,810건의 글을 남겼고 그중 1위는 3,170개의 글을 남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40개씩 글을 쓴 셈입니다.